다들 자고 있는 새벽 3시. 왜 나만 깨 있는 걸까요? 그 질문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자꾸 새벽에 깨는 거예요. 요즘 따라 이상하게 자꾸 새벽 3시쯤 눈이 떠져요. 소름 끼치게 정확한 그 시간. 휴대폰 시계를 보면 늘 3시 12분, 3시 37분 그런 숫자가 떠 있어요. 이전엔 이 시간엔 꿈속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깨어있는 게 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불면증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일어나? 몸이 이상한 건가? 정신이 예민해진 걸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힘든 건 그 시간에 깨서 혼자 깨어있는 그 고요함 속의 외로움. 불 꺼진 방 안, 누구 하나 말 걸 사람도 없고 TV도 휴대폰도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그 새벽에 혼자 깨어있다는 기분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날도 새벽 4시쯤에 깨어났는데 왠지 마음이 조용했어요. 무섭거나 불안한 기분도 아니고 그냥 나를 들여다보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불을 켜지 않고 그 어둠 속에 앉아서 조용히 내 마음에 물어봤어요. 왜 자꾸 깨어나는 걸까? 혹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문득 이 시간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 같았어요.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감정, 억지로 눌러왔던 생각들이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불면이 아니라 깨어남이구나. 내 몸과 마음이 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보내준 작은 신호였다는 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처럼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과 함께 그 시간이 주는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떻게 나를 돌볼 수 있을지 하나씩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도 그 고요한 새벽 속에서 깨어있는 당신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함께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길 바랄게요. 1장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갱년기와 수면의 변화. 첫 번째 사연은 53세 김미숙 씨예요. 김미숙 씨는 요즘 따라 이유 없이 자주 깨요. 특히 새벽 3시, 4시. 어떤 날은 깨어나서 그냥 천장을 보고 누워만 있는 시간이 한참이에요. 잠이 안 오는 것도 괴롭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나만 이상한 건가 싶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뒤척이는데 주변 친구들 보면 다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갱년기 여성의 60% 이상이 겪는 현상이거든요. 사실 갱년기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크게 바뀐대요. 멜라토닌은 줄고 코르티솔은 예민하게 올라가고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밤에 자고 아침에 깨는 리듬이 몸 안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변화가 단지 잠만 깨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숙 씨는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조금만 피곤해도 짜증이 올라오고 혼자 있을 땐 괜히 울컥하고 그래요.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미숙 씨가 자주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사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몸이 말없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깨는 시간은 그 신호를 가장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미숙 씨는 그날 새벽 도저히 잠이 오지 않자 그냥 거실로 나와 앉았어요. 불도 켜지 않고 그저 어둠 속에서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숙아,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 질문 하나가 꽤 오래 묻어놨던 감정을 꺼내게 했고 아무 말 없이 적기 시작한 종이 위에 힘들다는 말이 처음 올라왔대요.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면 제일 많이 아파져요. 미숙 씨는 그렇게 자신을 다시 보듬는 연습을 그 새벽 시간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혹시 지금도 자꾸 새벽에 깨고 있다면 그건 단지 불면증이나 체력 저하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오랜 시간 당신이 눌러온 감정이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들어보면 그 시간은 두려운 고통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2장 조용한 새벽. 나와 마주하는 첫 시간. 처음엔 그 시간이 외로웠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나를 살려줘요.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46세 박재현 씨 이야기예요. 워킹맘이자 딸 둘 엄마라 항상 하루 일과는 늘 빠듯해요. 출근 전부터 정신없이 도시락 싸고 퇴근하자마자 학원 데려다 주고 애들 씻기고 나면 밤 11시.
그렇게 겨우 침대에 누워도 자꾸 새벽에 깨요. 한밤중에 눈이 떠지고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병인가 싶고 괜히 눈물이 핑 돌 때도 있대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본 기사 하나에 이런 말이 있더래요. 새벽에 깨는 건 불면이 아니라 당신 안의 감정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새벽 처음으로 핸드폰도 켜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앉았어요. 창밖은 어두운데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 시간엔 전화도 안 울리고 할 일도 없고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종이를 꺼내 나 요즘 너무 지친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써내려갔대요. 그때 느꼈대요. 이 시간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틈새였구나 하고요. 지연 씨는 이후 새벽 기록장을 만들었어요. 잠이 깨면 억지로 다시 자려 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냥 조용히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글을 쓴다기보단 그냥 내 마음의 소리를 받아 적는 시간이 된 거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사실 나 외롭다는 말을 못한 이유는 뭔지. 그렇게 새벽 시간은 지연 씨에게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됐어요. 심리학에서도 말하죠. 자기 인식은 마음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새벽 시간처럼 조용한 순간에 그 인식이 가장 또렷하게 깨어난대요. 이제 지연 씨는 새벽에 깨는 게 더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살아있는 듯한 평화가 있대요.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낮에는 한결 부드럽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 조용한 새벽에 혼자 깨어 있다면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기보다 한 번쯤 내 마음과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 시간은 생각보다 큰 회복의 시작이 되어줄지도 몰라요. 3장 새벽 명상. 마음의 백지를 다시 펼치는 시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58세 윤창호 씨는 한 회사에서 30년을 일하고 작년에 은퇴했어요. 아내랑 둘이 사는 조용한 집, 그리고 자꾸 새벽에 깨는 습관. 창호 씨는 처음엔 그게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다니까 하면서요. 근데 자꾸만 반복되는 새벽 깨어나고 그 시간 동안 들려오는 생각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했대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건가? 아들은 내 마음을 알기나 할까? 그 새벽엔 평소에 잊고 살던 마음속 잡음들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TV를 켜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막걸리 한 잔으로 버텨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허전하고 공허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내가 건넨 책 한 권,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명상은 마음속 먼지를 가라앉히는 고요한 연못이다. 그 한 문장이 창호 씨 마음에 남았고 그날부터 새벽마다 가만히 앉아 보기로 했어요. 딱히 뭔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내 숨소리만 느끼는 시간. 처음엔 불편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근데 한 3일쯤 지났을 때 마음이 전보다 덜 복잡해졌다는 걸 느꼈대요. 새벽이라는 시간 자체가 뇌가 가장 맑은 상태가 되는 때거든요. 특히 명상 호흡을 할 때 뇌파는 알파파로 변하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창호 씨는 그걸 몰랐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너한텐 고요가 필요해. 그 후로 창호 씨는 매일 5분 명상을 새벽 루틴처럼 실천했어요. 그 시간 동안엔 자신을 나무라지도 않고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말투도 바뀌었대요. 예전엔 새벽이 참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나를 다시 정리해주는 느낌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새벽에 깨어 불안하고 공허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단 3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보세요. 심호흡 5번. 그리고 눈을 감고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겠다고 다짐해보세요. 그 한 번의 숨, 그 짧은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4장 새벽 루틴. 하루를 바꾸는 10분의 힘. 새벽에 적은 말 한 줄이 하루를 이끄는 문장이 되더라고요. 45세 정수연 씨는 대학에서 시간 강의를 하고 2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그리고 요즘
새벽에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일상이 됐어요. 예전엔 그 시간이 괴로웠어요. 또 깼네 하며 짜증부터 났죠. 다시 잠들지도 못하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괜히 더 피곤하고 후회스러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수연 씨를 바꿨어요. 하루의 방향은 새벽 10분이 결정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래요.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딱 10분만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먼저 한 건 마음쓰기. 다이어리 한 켠에 그냥 오늘 느끼는 감정을 한 줄 쓰는 거예요. 오늘은 좀 걱정돼. 괜찮아. 어제보다 괜찮아졌어. 아무렇게 나요. 그 다음은 감사 한 줄 쓰기. 따뜻한 이불 덕에 편하게 잤다. 딸아이가 밤새 안 깨고 자서 고마웠다. 그렇게 사소한 것도 기록해보니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더래요. 마지막은 하루 목표를 말로 꺼내보기. 오늘은 아이에게 화내지 않기. 천천히 말하기. 내 기분을 스스로 챙기기. 이 세 가지를 하니 놀랍게도 하루가 조금씩 달라졌대요. 마음이 먼저 정리돼 있으니 별일 아닌 상황에도 예전 같으면 욱할 걸 조금 웃으면서 넘기게 되고요. 사람들이 요즘 표정 좋아졌어요 하는 말에 수연 씨는 속으로 생각했대요. 새벽 10분이 나를 바꿨다고. 사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이에요. 아침 루틴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과 감정 조절 능력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특히 새벽처럼 조용한 시간은 외부 자극이 없어서 감정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돈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1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10분 그 시간만으로도 당신의 하루와 마음은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도 혹시 새벽에 눈을 뜨신다면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10분 남겨주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든든한 마음의 힘이 되어줄지도 몰라요. 마지막 장 말없는 새벽.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우리는 오늘 새벽에 깬다는 것, 그 작고도 특별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예전엔 새벽에 눈을 뜨면 내가 늙어서 그런가, 잠을 설쳤네 하고 피곤한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죠.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 시간은 세상이 조용해진 틈 사이에서 나 자신과 가장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동안 미뤄둔 감정들과도 천천히 인사할 수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시간. 그래서 새벽 3시, 그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내 삶이 나를 다시 꺼내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하루, 내 관계, 내 인생의 방향까지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잠 못 드는 새벽이 내 인생을 정리해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며 새벽에 눈을 뜨게 되는 건 단지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말을 거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요?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없나요? 이제 나를 돌볼 시간이에요. 그 질문이 찾아오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그동안은 그 시간을 불편함이나 외로움으로 받아들였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조용하고 깊은 회복의 기회예요. 명상으로, 조용한 호흡으로, 짧은 메모 한 줄로, 혹은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그 고요한 리듬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꺼내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새벽 습관은 단지 하루의 루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맞이할 10년, 20년의 노후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일이에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누구보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새벽에 이런 시간을 보내요. 오늘 영상 꼭 필요한 순간에 만났어요. 이젠 새벽이 조금 덜 외롭네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새벽에도 조용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새벽에 깼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마흔 이후를 더 깊은 채널로 만들어줍니다.